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4.15 총선 공정성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해온 애국시민들은 지난 6.28 인천 연수원 재검표 이후 세 차례 재검표에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각종 황당하고 석연찮은 투표지들과 중앙선관위 및 대법원의 행태를 보면서 답답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실체적 진실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직 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아 일단은 판단을 유보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들만 보고 판단하더라도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만 갖춘 사람이라면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와 공분이 형성되지 못한 데는 의도적으로 회피 또는 외면해온 언론과 야당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해 놓은 현 집권 세력으로서야 누가 봐도 이상한 투표지들이 재검표장에서 속출한 상황에서 어쨌든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것을 당연히 원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검표를 할 때마다 정말 황당한 투표지들이 잇따라 나와도 한국의 언론은 그런 사실 자체도 보도하지 않는 행태를 지금까지 반복했습니다. 그동안 권순환TV를 통해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설령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재검표에서 드러난 투표지들의 실상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 또는 변명과 함께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당연히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책임있는 언론이 갖춰야 할 태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한국의 제도권 언론계에서 지난해 총선 이후 꾸준히 문제의식을 갖고 조직 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목소리를 내온 몇 안 되는 언론인이 중앙일보 대전총국장인 김방현 기자입니다. 김방현 기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권순환TV에서 2차례 정도 다룬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 김방현 기자가 오늘 10월 28일 중앙일보에 쓴 배춧잎 투표지와 선거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칼럼이 애국시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칼럼을 읽어보면 이 내용 자체는 사실 4.15 총선 공정성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해온 시민들 사이에서는 굳이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많이 알려진 흐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도권 언론, 그것도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3개 주류 신문의 하나인 중앙일보에 배춧잎 투표지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눈길을 끄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방현 기자가 쓴 배춧잎 투표지와 선거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칼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1일 청주지법에서 예정됐던 청주 상당구 지역구 투표지 재검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재검표는 4.15 총선에 출마했던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절차였다. 투표용지 QR코드 전산 조작과 사전투표 부정 의혹 등이 소송 이유였다. 윤 전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에게 3025표 차이로 졌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재검표 기일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내년 3월 9일 이후로 미뤘다. 청주 상당구는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당선 무효가 됨에 따라 재선거를 치른다. 당초 이곳 재검표는 지난 8월 10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이유로 10월 1일로 변경했다. 그러더니 또다시 연기했다. 윤 전 위원장은 최근 소송을 취하했다. 윤 전 위원장 측은 재검표 기약이 없는데 소송을 끌어봐야 얻을 게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가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은 당선 무효와 상관없다. 당락을 떠나 투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대법원의 재검표 연기 사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4.15 총선 이후 선거 및 당선 무효 소송은 120여 건이나 된다. 대부분 선관위가 위법 행위를 했다라거나 투표지 분류기 오류 등으로 당선자가 바뀌었으니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선거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재검표를 한 것은 인천 연수원 등 딱 3곳이다. 이미 국회의원 임기는 절반 가까이 지났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르면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되는 선거소송은 접수한 지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더 이상한 것은 재검표한 선거구에서 나온 투표지다. 시민단체가 인천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인천 연수원에서는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투표지가 중첩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와 여러 장이 본드, 접착제로 붙어있는 투표지 등이 다수 발견됐다. 대부분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하는 사전선거 투표지였다. 경남 양산을 등 다른 재검표 지역 두 곳에서도 이상한 투표지가 나왔다. 재검표 참관인이었던 40년 경력의 인쇄업체 대표는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했는데 용지가 중첩된 상태로 나온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사무원 부주의로 겹쳐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며 개표 후 투표지를 묶는 과정에서 접착제가 묻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주의 시스템은 선거로 유지된다. 선거의 핵심은 공정하고 투명한 투개표 절차다. 그런데 요즘 투개표 시스템을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이 늘고 있다. 내 표가 제대로 집계되는지 의심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재검표와 다수의 이상한 투표지는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 어쩌면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건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 사항은 중앙일보 대전 총국장인 김방현 기자가 쓴 배춧잎 투표지와 선거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투표, 이런 개표, 그리고 이런 재검표, 뭔가 전체적으로 4.15 총선과 관련된 투개표 시스템, 이게 아주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고 석연치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도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말자고 하는 쪽이 정상입니까? 답은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을 비판하고 제대로 모든 것을 밝혀라. 그리고 검찰은 수사하라. 이렇게 말해야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언론계 참 답답합니다. 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이른바 정통 언론인의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만 지난 탄핵 정국 때부터 이 한 5년간 한국 언론계 참 이상하다. 어쩌다 지금 이렇게까지 됐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김방현 기자 같은 그런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느냐 못 내느냐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김방현 기자의 이런 분투는 참 평가할 만합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언론계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글을 쓴다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거지만 이게 당연하게 나올 수 없는 게 지금 요즘 한국 언론계입니다. 언제쯤 되면 한국의 언론계가 제대로 정상을 정상적인 걸로, 이상한 것을 이상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필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